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더리움이 이번 주 한 일주일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한 8%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이더는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더리움에 관한 몇 가지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2.0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merge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 merge라는 표현을 쓰고 있냐면은 이 업그레이드가 기존에 이제 POW로 작동했던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POS 기반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실 이 과정은 이미 2021년 1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일단 POS 기반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를 따로 또 런칭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작업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POW 기반의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 POS 기반의 네트워크, 이걸 이제 비컨 체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멀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 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이게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가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네트워크를 지금 대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지금 작동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 이 비컨 체인은 계속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테이킹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더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건 전부 다 비컨 체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네트워크가 아직 붙지를 않았기 때문에 스테이킹한 이더를 아무 때나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이고요. 근데 이 업그레이드의 타이밍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초기에는 한 2021년 말 정도 까지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엄청난 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딜레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실제 업그레이드가 실행이 되는 타이밍은 한 2022년 상반기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최근에 6월달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좀 확실해지는 몇 가지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5가지 정도를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Difficulty Bomb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6월달에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 Difficulty Bomb이 뭐냐면은 POW 방식으로 채굴을 하고 있는 채굴자들을 전부 다 퇴진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채굴을 하는 난이도를 점차적으로 높여서 채굴을 하는 게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씩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POW 방식으로 채굴을 하고 있는 채굴자들을 조금씩 밀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 여태껏 여러 번 딜레이가 됐었어요. 언제부터 디피컬티 밤이 시작이 될 건지. 그런데 마지막으로 수정을 했던 것이 작년 말쯤이었는데 이거를 2022년 6월 달에 디피컬티 밤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그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2월 달에 덴버에서 이더리움 개발자들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 개발자 중에 하나인 데니 라이언이라는 분이 디피컬티 밤을 다시 지연시킬 우려는 없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제 3개월 정도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지연에 대한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디피컬티 밤이 예상대로 6월 달에 시작이 될 것 같고 6월 달에 시작이 된다는 거는 그 이전에 이 두 개 네트워크가 붙는 그 업그레이드를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 개발자들이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개발자 백그라운드가 없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문서이긴 하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확인한 결과 이 체크리스트 대부분이 지금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두 개를 붙이는 업그레이드를 테스트넷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3월 15일 날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성공적으로 킬른이라는 테스트넷 상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킬른이라는 테스트넷을 런칭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개발자들이 오고 간 대화를 보면은 하루하루 딜레이 되는 거에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그런 대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개발자들이 6월달 이전에 이 업그레이드를 꼭 완료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5가지 이유로 인해서 6월달 이전에 이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커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면 뭐가 좋냐라는 걸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이더리움 가격에 호재일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POW 상에서는 이 채굴의 보상을 이더로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채굴을 하는 사람들의 그 비용은 이 법정화폐로 있기 때문에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보상으로 받을
받은 이더를 계속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러한 매도 물량이 셀링 프레셔로 작용을 해서 이더 가격을 좀 억누를 수 있는데, 이 POS로 넘어가면은 밸리데이터들이 이 블록을 생성한 다음에 그거를 뭐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서 팔아야 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매도 물량, 셀링 프레셔가 없어진다는 것. 그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스테이킹 일드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킹 일드라는 거는 이제 POS 네트워크 상에서 밸리데이터들이 블록을 생성할 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신규 이더를 말하는데, 지금 그 이율이 한 4.8%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POW의 그 채굴자들이 없어지면은 그 네트워크 피가 기존에는 채굴자들한테 갔던 게 밸리데이터들한테 가면서 이 스테이킹 보상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4.8%인 스테이킹 일드가 한 10에서 15%로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OS로 넘어가면서 이더의 추가 신규 공급량이 지금 현재 POW 하에서는 한 12,000 하루에 12,000 이더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는 게 90% 정도 감소를 해서 한 1200 이더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더의 공급량이 또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수급이 완전히 호전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업그레이드가 6월 달에 예정대로 일어난다는 거는 이 3개월 사이에 이더 가격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러한 어떤 그 뉴스들이 아직 시장에 완전히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상반기 중에 하겠다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는 있었으나 항상 그 딜레이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는 충분히 반영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러한 정황들이 조금씩 시장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보급이 되고 그럴수록 가격 상승이라는 형태로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 얼마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 목표가를 많이 예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잘 단기적인 목표가를 내고 싶지는 않지만은 지금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예상들 보면은 굉장히 불리시하게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10,000불 더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상황을 다 종합을 해서, 근데 이거 외에도 사실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이더리움에 직결되는 리스크 요인은 아니지만은 지금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 자체와는 상관없는 또 다른 요인 때문에 뭐 매도 물량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만약 그러한 매크로 리스크가 없다면은,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한 리스크만 봤을 때는 상당히 가격 상승을 견인할 그런 요인들이 많아 보이는 거, 좀 어느 정도 확실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위에 올라간 NFT 가격들은 굉장히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가요? 그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네, NFT는 항상 NFT 얘기 나오면 언젠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NFT는 일종의 그 팬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NFT마다 다 팬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팬덤이 계속 늘어나고, 그런 성장하고 있는 팬덤 기반의 NFT들은 가격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NFT들은 오르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미술 작품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미술 작품이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죠. 가격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미술가들이 이 예술 작품들을 만들지만은 실제로 좋은 투자 대상이 되는 예술 작품은 진짜 뭐 5%도 안 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NFT도 오르는 이유는 NFT라서 오르는 이유가 아니죠. NFT가 상징하는 문화, 이거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팬덤이 커지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많은 기업들이 NFT 사업 같은 걸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물론 가상자산 업계는 굉장히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은, 모든 NFT 가격이 오른다, 가격을 오르는 이유가 NFT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